자, 오늘 민주당이 의원총회를 열고 검찰 언론개혁 추진 문제를 논의를 합니다. 개혁 입법 처리뿐만 아니라 한덕수 후보자 인사청문회 등 현안이 상당히 많습니다.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 직접 연결해서 궁금한 내용들 질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혹시 한덕수 후보자가 민주당 네. 의원들한테 전화한다고 하던데 혹시 전화 받으셨습니까? 전화를 받지 못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사람한테 전화를 안 했네요. 예, 어제 제가 부산을 갔다 아. 왔기 때문에요. 네. 전화를 못 받으셨군요. 네. 아마. 자, 예. 민주당 인사청문 TF 꾸리겠다고 하던데. 네네, 그렇습니다. 자, 이번 윤석열 당선인하고 또 국민의힘 쪽에서는 대놓고 그렇게 막지는 못할 것이다라고 하고 있는데 혹시 철저하게 검증하겠다 이런 입장이시죠? 민주당 예, 입장에서는? 그건 국회의 책무이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국회가 이제 그 인준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음흠. 임명 동의권을 가지고 있기 그렇죠. 때문에 저희가 국민들로부터 위임받은 이 권한을 제대로 행사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지금 한덕수 후보자의 경우는 이미 한 15년 전에 공직 그 정부에 있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미 대사를 갔다 오셨어요. 주미 대사를 했습니다. 예. 네네.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 이 정부가 이 가지고 있었던 또 이 그 상황이라든가 과제 이런 것들이 지금하고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시각으로 이 정부를 끌고 가려고 하는지 네. 이런 것들은 당연히 검증을 해야 될 것이고요. 음. 또 15년 전에 비해서 지금 국민들께서는 상당히 이 높아진 도덕 기준을 가지고 계십니다. 네. 15년 전에 기준을 충족시켰다고 해서 이번 도덕성 기준을 통과할 것이다 이렇게 보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지금 우리 국민이 가지고 있는 그런 도덕 감정에 맞도록 제대로 검증하겠다, 철저하게 검증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국무위원들하고 다르게 국무총리는 국회 동의를 꼭 받아야 됩니다. 그게 없으면 네, 안 되죠. 헌법상 필요한 상황인데. 자, 지금 말씀처럼 15년 전하고 지금 좀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지금 네네. 보면 검증 기준도 있어요. 문재인 정부 검증 기준은 7대 기준 같은 게 있는데 네네. 예컨대 병역 면탈이라든지 세금, 위장 전입, 연구 부정행위 이것도 볼 거고 도덕성 검증도 네네. 볼 것이다. 이런 것입니까? 도덕성 검증의 주요 내용은 이제 문재인 정부가 네. 세웠던 7개 그 인사 검증 기준인데요. 네. 이번 그 인수위는 어떤 인사 검증 기준을 가지고 있다 이런 것을 밝혀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국무총리부터 앞으로 국회 이 청문 요청이 올 장관들에 대해서도 저희들은 지금까지 지켜왔던 인사검증 원칙을 제대로 이 적용을 해서 네. 이 검증을 할 것이고요. 이 15년이라는 시간은 우리 국민들의 이 도덕 기준도 달라졌지만 네. 우리 대한민국이 처해 있는 국제적인 상황, 이 경제적인 상황도 대단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외교적인 상황은 마찬가지고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안고 있는 이 그 국내적인 과제 문제들도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15년 전에는 이를테면 선진국으로 도약하느냐 마느냐 하는 시기였다면 지금은 선진국 수준의 과제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어떤 이 정책 이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는지 특히 우리나라 경제 관료들 같은 경우에는 80년대 90년대에 미국에서 유학한 것을 아주 지고지선으로 예.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 그 당시는 신자유주의 정책이 풍미했던 시절이고요. 이 국제금융위기 이후에 세계는 정말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이런 변화를 어떻게 인지하고 있고 그것을 이 새로운 정부 운영에 어떻게 반영하려고 하는지 이런 것들을 봐야 되겠죠. 자, 지금 어떤 바뀐 거에
맞추어서 보기도 네. 해야 되겠지만 여러 가지 얘기들이 벌써 나오고 있거든요. 특히 그 당시 말고 나중에 지금 직전에 있었던 어제 네. 보도가 좀 됐는데 김앤장에서 4년간 받은 18억 원 고문료 이 네. 부분은 어떻게 봅니까? 예, 이 김현장 그 고문료 받은 거라든가 네. 또는 뭐 론스타 사건과 관련이 있는 것 아니냐. 2002년도요. 저축은행 네. 사태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의혹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우리 인사검증 TF에서 음흠.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저희 입장을 정하게 될 것입니다. 하여튼 뭐 그 이전 것도 보고 공직에서 물러난 이후 것도 면밀하게 모든 것을 검토하겠다. 뭐 이런 뜻인 것이죠. 예, 대개 공직에서 이제 연세가 드셔서 네. 은퇴하고 나면 그동안 그 가져왔던 뭐랄까 긴장감이 풀리면서 네. 이 다소 좀 그 문제 있는 행동들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하. 물론 그런 분은 아니시라고 생각합니다만 예. 그런 소지가 없었는지 잘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야, 이 18억 원 넘게 이게 받은 것이 확인되면 이거는 좀 국민 눈높이하고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어떻습니까? 예, 뭐 과거에 왕왕 이런 문제가 이러면 차라리 왔습니다. 뭐 좀 통상 일반적이면 안 들어오잖아요. 주저하잖아요. 예, 예. 일반적인 모습이라면. 그 공직에 이제 이런 문제가 네. 도덕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본인 스스로 이제 그러니까요. 사양을 하기도 했는데 예, 뭐 문제가 없었는지 저희는 면밀히 살펴보고 음흠. 김현장 내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또 그 역할 가운데 사회적으로 지탄받을 만한 일이 있는지 없는지 저희 네. 잘 살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윤호중 비대위원장께서 인수위 비판을 했었는데 이 얘기를 했었어요. 윤석열 검찰 잣대면 인수위 구속 수사갑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또 인수위 측은 뭐 발목 잡는 언행하지 말아달라 했는데 이 부분 어떻게 받아들였습니까? 예, 발목이 그렇게 쉽게 잡힐까요? 아, 예, 지금 하고 있는 거 보면 정말 제동 장치 없는 예. 그런 이 폭주 자동차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아직 취임한 것도 아닌데 인사 개입이 대단히 심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거의 아나무인격으로 월권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한 거고요. 특히 인수위의 이 업무보고 대상이 아닌 방송문화진흥회라든가 네. MBC죠. 박문진. 예. 예, 종편 4사, 또 SBS 이거는 민영 방송입니다. 네. 또 EBS 이런 그 언론사와 간담회를 한다라고 하면서 사실 밀실에서 어떤 이야기를 주고받았는지도 알려지지 않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 언론부터 이렇게 길들이기 시작하는 것 아닌지 네. 이 문제가 있다 생각해서 꺼낸 말인데 예, 윤석열 검찰 잣대라는 거는 이른바 이제 블랙리스트 사건이라든가 네. 뭐 이런 것들을 다뤘던 윤석열 검찰의 잣대로 보면 이 구속 수사감 아니냐 그런 뜻이군요.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이 공수처장 보고 물러나라 한다든가 예, 그다음에 또 검찰총장도 물러나라 네. 뭐 이런 이야기를 서슴없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했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 의총 열린다고 하던데 가장 뭐 궁금한 거는 검찰개혁 부분입니다. 언론개혁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당론으로 채택이 가능한지 예컨대 뭐 중대범죄수사청이라든지 가능합니까? 어떻습니까? 오늘은 그동안 네. 이 법사위와 이 미디어개혁 특위를 통해서 네. 우리 이제 이 전문가 의원들이 주로 토론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검찰개혁 방안 또 언론개혁 방안에 대해서 그동안 논의된 결과 정리된 것을 이제 의원총회에 보고를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예정이고요. 오늘 바로 당론 결정을 한다든가 예. 이렇게까지 가기는 어렵겠죠. 왜냐하면 그 부분을 놓고 의원들 사이에 많은 토론이 있어야 할 겁니다. 네. 토론을 해야 된다. 네. 그런데 상황상 봤을 때는 지금 산업부 블랙리스트 수사도 있고요. 그리고 어제인가요? 김혜경 씨 법인카드 관련해서 경기도청 압수수색도 있고 네. 수사 상황이 뭐 만만치가 않아요.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예, 마치 저희가 검찰개혁 이야기를 하는 것이 네.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검찰의 수사라든가 경찰의 수사 이런 것들을 뭐 막기 위한 것 아니냐, 내지는 뭐 퇴임하는 대통령이나 낙선한 대선 후보를 지키기 위한 건 아니냐, 네. 뭐 이런 이 눈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반대로 검찰의 이 비리 수사를 이 회방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네. 뭐 이런 사시의 눈으로 보는 분들도 있는데 이게 다 근거 없는 말씀입니다. 네. 사실 검찰 개혁은 그동안 70여 년 동안 우리 검찰과 이 수사기관을 아주 왜곡시켜온 잘못된 제도가 아직 다 이 정상화가 안 됐기 때문에 네. 그런 검찰 개혁을 통해서 이 인권과 수사라고 하는 그러니까 인권 존중과 범죄 수사라고 하는 기준을 바로 세우자라고 하는 것이고요. 네. 아마도 윤석열 당선인도 어떤 의도에서 이야기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민정수석을 없애겠다라든가 맞습니다. 법무장관의 수사지휘권 없애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저희들이 볼 때는 오히려 나쁜 결과를 낳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지만 예. 그런 제안을 하게 된 출발이 혹시 이 검찰 독재나 검찰 공화국에 대한 그런 이 우려, 네. 유혹을 끊어내기 위한 그런 것이라면 윤석열 당선인도 검찰 개혁을 마다할 이유가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검찰이 가지고 있는 이제 수사권과 기소권 이것을 이제 분리를 함으로써 이 뭐 기소권이 그러니까 수사권이 뭐 경찰로 가느냐 또는 검찰에서 다른 곳으로 가느냐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검찰이 그걸 다 가지고서 무소불위의 이 권력을 행사하고 이 기소 편의주의를 통해서 이제 공소권을 남용하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들을 막아주자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예. 예, 오히려 더 이 근본적으로 제도를 이 올바르게 만드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지방선거 지금 이제 책임을 지셔야 되는데 준비를 해야 될 것 네네. 같은데 송영길 전 대표 서울시장 도전 이게 좀 당내 갈등인 것 같아요. 네네. 우리 비대위원장님은 좀 어떤 입장이십니까? 네, 뭐 송영길 대표의 이 출마 문제는 이 본인의 결심의 문제고요. 저는 이 당의 지도부로서는 출마하려는 많은 후보들이 계시고 예. 또 이 그분들의 에게 공정한 기회를 드릴 뿐만 아니라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번 지방선거에 에서 승리할 수 있는 후보를 공천할 수 있도록 그 과정을 잘 관리하는 임무를 띠고 있기 때문에요. 예, 뭐 그 일에 우선 집중을 해야 된다 생각하고 아니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경선 룰이 궁금한데요. 현역 의원 페널티 이런 게 있는지 또 송영길 우리 후보가 포함이 되는지 이건 어떻게 됩니까? 네, 현역 의원 페널티도 있고요. 예. 예, 그리고 우리 이 경선 룰은 네. 우리 당이 50대 50, 그러니까 예. 권리당원 50%, 일반 국민 50% 여론조사 이런 50. 예. 국민 참여 경선 제도를 그동안 쭉 가져왔기 때문에 네. 룰의 문제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룰은 괜찮다. 김동연 후보는 지금 경기지사 출마 선언을 했는데 네네. 여기서는 경선 룰이 어떻게 됩니까? 똑같습니까? 예, 뭐 기본적으로 우리는 50대 50의 룰을 가지고 있기 예. 때문에요. 뭐 최근에 여론조사나 이런 것들을 보면 경선 제도 룰을 어떻게 결정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무슨 결과가 바뀌어지고 이런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냥 그대로 갈 가능성도 있다. 지금 이제 합당 예, 그렇죠. 논의를 하고 있으니까요. 예. 우선 합당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래야 우리 당의 그 제도 하에서 이 경선이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기본적으로는 합당 협상할 때 그때 얘기를 할 것이다.
요 얘기도 합당 협상할 때 할 수도 있겠네요. 협상의 대상이라는 아니다. 말씀은 아닙니다. 아, 그리고 김동연 새물결 대표도 네. 이 경선 문제라든가 공천에 대해서 합당의 조건으로 내세울 생각은 없다는 아하.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고요. 네. 오히려 정치 교체, 이 국민 통합으로 가는 정치 교체 선언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여기에 이제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과 말씀 나눴습니다.